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붉을수록 온도가 더 높은 것인데요. 똑같은 조건에서 측정했을 경우 세라믹을 든 손이 그렇지 않은 손보다 더 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라믹에서 방사되는 원적외선 때문인데요. 원적외선이란 적외선 중에서도 가장 파장이 긴 전자파로 돌이나 세라믹 같은 무기질에서 방사됩니다. 진동하는 빛, 원적외선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경상남도 하동군의 딸기 농장. 이곳에서는 최근 새로운 장목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 향상에 성공했다. 농업용수를 원적외선 처리해 화학 비료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를 막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화학 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땅 자체가 전부 다 나빠 있는데 원적외선 기계를 설치한 후 땅의 산도가 되바뀌고 육질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고 일반 딸기보다는 한 배 정도의 저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빛은 파장에 의해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으로 나뉘는데 적외선 중에서도 파장이 가장 긴 빛이 원적외선이다. 모든 물질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 진동수는 자기에게 맞는 파장이 들어왔을 때 그 진동을 하여서 열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열적 반응이 아주 이로운 파장이 원적외선인 4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의 파장이 되겠습니다. 진동 파장이 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동일한 조건에서 채취한 딸기를 한쪽에만 원적외선 처리한 종이를 부착한 용기에 넣고 저장성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실험 결과 원적외선 처리된 용기의 딸기는 16일이 지나도 할일된 일반 딸기와 비슷한 굳기를 보였고 숙성 진행 속도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통 원적외선을 농식품에 처리하였을 때는 그 식품 내에 있는 그 수분의 입자, 이 수분의 입자가 보통 거대 분자의 형태로 있게 되는데 원적외선을 방사하게 되면 수분이 거대 분자가 잘게 쪼개집니다. 잘게 쪼개지면서 그게 세포 내에 수분이 고루 분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런 결과로 해서 그 식품 내 그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일단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그 식품이 산화가 방지된다는 것은 즉 나중에 그 경도가 오래 유지된다거나 또는 색깔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거나 또한 세포의 구조가 오래 지탱하는 결과가 초래돼서 노화가 억제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포장 용기의 원적외선 처리 효과는 얼마나 될까? 실험에 쓰였던 종이와 일반 종이를 각각 원적외선 방사량 측정기에 넣고 그 양을 측정해 보았다. 방사량이란 원적외선을 쏘인 물체가 되뿜는 정도를 의미한다. 색깔이 붉을수록 방사량이 많은데 원적외선 처리된 종이는 일반 종이보다 10% 이상 방사량이 많았다. 원적외선 방사율이 높다는 것은 원적외선에 대한 효율이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100이라는 에너지를 받았을 때 내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내뿜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만큼 좋다는 게 방사율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원적외선에 대한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원적외선 방사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원적외선이 열적 효과가 높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열 에너지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적외선은 축산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닭 사육 농가. 이곳의 닭들은 특별한 사료를 먹는다. 바로 유황. 유황은 광물성 약재의 하나로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지만 독성이 있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 이게 독을 뺀 유황인데 일반 독 뺀 유황보다 독을 더 많이 뺀. 어떻게 빼시나요? 이걸 독 빼는 특수한 기술이 있습니다. 원적외선을 쏴가지고
유황의 독을 빼는 과정을 법제라고 하는데 법제 유황도 여전히 독성이 있어 유황오리나 닭을 키우는 농가에서는 높은 폐사율을 감수해야만 한다. 특히 닭의 경우는 오리보다 폐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농장에서는 유황으로 인한 닭의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원적외선 처리를 한 물이다. 물에 원적외선을 처리하면 진동을 통해 물 분자가 작게 쪼개져 다른 성분과의 결합이 쉬워진다. 물입자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흡수력이 좋고 흡수를 하고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을 상대에게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적외선 처리가 된 물로 희석시키면 독성이 더 낮아져 폐사율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과학적인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이곳의 닭 폐사율은 평균치보다 낮은 약 3% 정도. 제가 우리 닭한테 먹이는 유황은 법제가 잘 돼가지고 일반적으로는 폐사가 많이 납니다. 근데 저희 그 유황, 법제 유황은 원적외선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닭이 폐사가 없고 또한 그 닭의 물성이 달라집니다. 물성이 달라졌다는 것은 불포화 지방이 많다는 얘기죠. 성분 검사 결과 이곳 유황닭의 불포화 지방산 함유량은 67%로 일반 닭보다 높은 편이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경우에는 그 속에 우리가 이제 꼭 먹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품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좋고요. 반면에 이제 포화지방산이 많은 거, 예를 든다면은 뭐 돼지기름이라든지 또 새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먹게 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돼지기름이나 소기름 같은 경우는 고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그 혈관의 흐름에 좋지 않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맥경화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성인병 이런 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당뇨로 고생하던 75살의 백승각 씨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이 닭을 즐겨 먹는다. 취향가 펴셔? 지속적인 운동과 함께 그의 건강을 지켜주는 비결 중 하나라고 믿기 때문이다. 아직 별미인데?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본인도 아니고 근데 요즘 아직 우리가 보기에 저 형님이 저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건 틀림없어요. 근데 원인은 몰랐는데 아주 산도 잘 타셔요. 산도 잘 타시고 일도 잘하시고 건강은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아주. 과연 백승각 씨의 상태는 얼마나 호전됐을까? 이제 노인정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그 노인분들 가끔 당이나 혈압을 체크해 주는데 당 체크해서 580이 나왔다. 뭐 식사 관련해서 580은 무지하게 높은 거거든요. 뭐 당뇨성 혼수에도 빠질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놀래서 왔죠. 그래서 병원에서 체크하니까 그보다 더 높게 630이 나오셨어요. 마지막으로는 작년 5월 10일 2주치 약을 타가면서 당뇨를 되셨는데 182가 나왔어요. 식후 2시간. 당뇨를 우리가 진단하기 위해서는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이면 당뇨병을 진단하거든요. 약을 안 드신 상태에서. 그리고 140 미만이면은 관리가 아주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중간 단계에는 내당능 장애 정도 수치. 그래도 뭐 200 이하니까 관리가 되시는 상태였죠. 자연으로부터 공급되는 건강한 에너지 원적외선. 친환경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그린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는 에너지 위기. 이를 극복할 친환경 기술에도 과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과학카페 저희는 다음 주에도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So
much as you love.